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난주에 신순경 장군 유적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강에서는 신순겸 장군의 일생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 드렸습니다. 이번 제 7강에서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 일반 개요와 표충단 영역을 중심으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모습이 표충단 영역입니다. 자, 먼저 신순경 장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파군제 상거리에 있습니다. 공산 전투가 이 파군제를 중심으로 사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이 파군제 상거리에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순절하신 곳은 지금의 장소가 아니라 유적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100m 정도 파괴사로 가다 보면 상기석에 표충단이라고 이렇게 상기석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부근에서 순절한 것을 거기에 설치할 수 없어서 한 500m 정도 옮겨서 지금의 유적지를 만든 것이 되깁니다. 표충단이라는 것은 충을 포획는 단이다. 이래서 일명 순절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거기에 상거리에 있는 동상이 되겠고요. 이게 표충단 100m 정도 떨어진 상기석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상에 보면은 뒤에 좌우로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산도라고 신순겸 장군이 항해도 평산에 기러기 사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렬도라고 해서 신순겸 장군의 마지막 공산 전투 장면을 그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유적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유적지 주차장에 차를 대어 놓은 주차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문화재 해설사의 집이 보입니다. 자, 그 뒤에 주차장 뒤에 보이는 붉은 집이 문이 보이죠. 이 문을 우리가 홍살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적지에 가시면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홍살문은 임금이 충신이나 효자 연료들 등을 칭찬하여 능이나 서원, 궁전 등에 세우도록 한 붉은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충결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붉은 단청은 신성한 곳이라는 뜻도 있고 악기를 쫓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유적지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앞에 관리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 동편으로 표충단 영역이 있고 크게 보면은 나중에 저 뒤에 표충사와 표충단에 있는 이 한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표충단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충단은 순절단이라고 해서 신순경 장군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단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됩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순절 지지비가 있고 연화대가 있으며 거기 안에 400년 된 벼룩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신순겸 나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절 지지비 쪽에 쪽문을 빠져나오면은 가운데 태조왕건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400년 된 팽나무가 되는데 태조왕건을 기리기 위해서 태조왕건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좌측에 강당인 상결단 영역이 있고 우측에 표충사 영역이 있습니다. 표충사에는 동제와 서제가 양쪽으로 있고 표충사 동편 석축 위에는 흉렬 비각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경리문을 들어가면은 신순겸 장군을 모시는 표충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뒤편에 매판당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뒤가 왕을 살렸다는 왕산이 되겠습니다. 자, 표충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표충단 영역 사진입니다. 표충단 요 쪽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쪽문에 들어가면은 가운데 표충단 순절단이 있고 우측에 순절 지지비가 있으며 이 둘레에 몇 구리에 벼룩나무가 있고 벼룩나무 그 사이에 여기 포인트 보이는 요 부분 연화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묘처럼 해놓은 모습이 표충단입니다. 제가 지난 강좌에서 묘는 어디에 썼다고 했습니까? 춘천 내 묘소를 썼습니다. 순절한 이 자리에는 묘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순절단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공산전투 당시에 입었던 피 묻은 무장복장과 표충제 그 상거리에 있던 순절한 장소에 있던 흙을 모아서 단을 만든 것입니다. 지묘사가 폐사된 이후에 한동안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요게 표충단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옮겨서 표충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표충단 내에 있는 연화대입니다. 이 연화대라고 명칭을 한 것은 여기에 연화대, 연화문이 여기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신순겸 나무가 되겠습니다. 400년 정도 되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신순겸 장군의 충결을 뜻하는 피의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신순겸 나무입니다. 이렇게 몇 구리의 벼룩나무가 있는데 장군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에서 심었다고 합니다. 자, 본 사진은 그 옆에 우측에 있는 순절 지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려 장절은 시호라고 했지요. 신공, 공은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순절 지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순절 지지비는 순절지에 세워져 있는데 나중에 28대 손 이직이 여기에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태조 왕건 나무입니다. 이게 400년 된 평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을 기리기 위하여 태조 왕건 나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평나무 혹시 아십니까? 여기는 400년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가 보여드린 이 나무가 우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평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무진 나루터에 있습니다. 원래 이 나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이 나무가 뽑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조경업체 대표가 이 식당 여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2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주고 지금 계약까지 한 단계였습니다. 왜?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 나무가 아까워서 자기는 골프장에 심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2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달성군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경업자를 다시 설득해서 200만 원을 주고 이 자리에 이 평나무를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달성군에서 여기에 전통가옥 세차를 지어서 지금 사문진 나루터를 지금 복원을 했고 여기에 그죠? 찌진가 이런 거 막걸리와 같은 이렇게 파고 앞에 이 모습이 송예 선생님이 그 막걸리를 따르는 모습이 되어 있는 이 신성한 평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조 왕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에
본가는 개성입니다. 자는 약천이라고 하고요. 시호가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태수를 지낸 융이라고 합니다. 고려사에 의하면은 아버지 융이 송악의 남쪽에다가 집을 새로 짓는데 당시 도참 사상의 1인자였던 도선 국사가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성일이 나리라고 외치고는 아버지 융에게 내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답니다. 그러다가 도선국사가 왕건이 17살 되던 해에 다시 나타나서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운명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직접 병법과 술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태조 왕건은 25년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안정을 위해서 후삼국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이 가장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을 통합하는 데 제1의 그 주안점을 줬고 그 다음 국내에 있었던 토지 제도로 그 인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데 토지 제도를 바로 잡아서 세금을 경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3대 건국 이념은 지방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융화정책을 제1의 건국 이념으로 삼고 북방의 오랑캐인 거란족의 침입을 하고 옛 고구려를 되찾는다는 뜻에서 북진정책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으며 신라 때부터 온 불교를 숭상해서 불교 많은 사찰을 짓고 해서 고려 500년 동안 이어왔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 여러분, 왕건이 부인이 정식 부인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식 부인이 공식에 기록되어 있는 정식 부인이 29명입니다. 많죠? 그러면은 거기에 딸린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들이 34명이고 딸이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 호족 세력을 통합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사실상 나타나서 나중에 왕위정찰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지방 호족 세력을 통합하는 방편으로 하나의 이 모습이 태조 왕건의 영정입니다. 이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태조 왕건이 궁예 시절에 전라도 나주에 가서 후백제군과 겨루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우물가에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를 보고 거기에 가서 물을 한 사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처녀는 혹시 왕건이 급히 물을 먹고 취할까봐 물 바가지에다가 천천히 드시게 하기 위해서 버들잎을 띄어서 공손하게 왕건을 드렸다고 합니다. 왕건이 보니까 이 처녀가 미모도 뛰어났지만은 굉장히 총명하게 이제 생겨서 나중에 정식 왕비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두 번째 왕비인 장하왕후 오시인 것입니다. 장하왕후 오시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장남인 무가 되겠습니다. 무가 25년 동안 제가 왕건이 재임했다고 했습니다. 왕건 다음 임금인 제2대 왕으로 취임한 세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호족들을 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점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또 어르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